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연령을 13세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 심리학은 우리 인간의 정신 연령이 13세 정도래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서 겉모습은 할아버지인데도 싸우는 거 보면 13살짜리하고 똑같이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대통령이니 뭐 수상인이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13살짜리하고 지금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30살 된 젊은이도 50살 된 어른도 80살 된 노인도 생각하는 마음은 13세 정도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13세 이상 되는 정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 성현이라고도 했어요. 예, 그러는 이제 앞으로는 성현이 나올 때가 아니라 전 대중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 예를 들면 10대 때는 특히 이 젊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요. 이 10대 때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지 말고 10대 때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길 원해야 하며 10대 때 벌써 알길 원해야 돼요. 이 세상은 뭔지, 왜 이런 것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작용이 벌어지는지 이런 걸 알길 원해야 하며 또 20대 때에는 20살 때에는 세상 어려운 것을 알아 이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니까 20대 때 초과학적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상 어려운 것을 알아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을 갖추어야 하며 능수능란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갖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세상도 알고 또 자신도 알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심해서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하는 조화를 알아야 하며 40대 때에는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옛날에 공자는 40에 뭘 하라 그랬어요. 뭐 엇비슷한 얘기지만 공자 얘기는 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40대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때는 그 결실을 맺어야 하며 60대 때는 그 세상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터득한 자기 세계를 지켜야 하고 70대 때에는 그 세상이 유지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인의 삶은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20대 때입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자와 또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자와 20대 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바꾸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운명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갈라지는 거예요. 20대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할 것인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세상 풍파에 떠밀려 사는 자는 세상이 변하는 대로 이렇게 떠밀려 사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움직일 줄 모르면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세상을 보고 어떻게든 자신을 그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타협하는 자예요. 세상에 휩쓸리는 자, 세상에 타협하는 자, 그 중에 타협하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자는 자신을 움직여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움직여서 세상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움직여야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가지 않으려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고생해요. 이렇게 세상에 떠밀려 사는 사람의 인생을 수동력, 받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수동력이라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인생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수동력은 세상이 나를 바꾸는 삶이고 세상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력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훌륭한 지도자는 반드시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을 갖다가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는 반드시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음의 작용 안에는 다시 뻗어나가는 빛이 있고, 아까 있었죠? 빛이 있고, 뻗어나가는 양의 작용 안에는 다시 끌어들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의 작용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을 의식작용이라 하며, 생각이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저 빛이 바로 의식작용인 것입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저 빛이 바로 의식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부분 사는 인간들이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요걸 이제 벗어나면은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면 성공하고, 그걸 모르면 성공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이것을 의식의 빛, 저 뻗어나가는 저것을 의식의 빛 혹은 생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광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20대 때는 세상에 빠져 세상을 탐닉해서도 안 되고, 어떤 젊은이들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탐닉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등한시하며 자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에 빠져 살면 세상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세상에 빠져서 살면 자신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로 아는 자가 세상 현실을 바로 알면, 자신을 아는 자가 세상도 바로 알면, 그때 그 사람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거의 뭐 성현급이죠, 사실은. 그것은 뻗어나가는 에너지 속에 원하는 세상을 각인시켜 그 세상을 현실에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에너지 속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각인시키면은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가요. 그럼 그 퍼져나가는 것하고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그걸 끌어당겨 와요. 그것을 바로 사이퍼라고 하죠. 에너지 속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의식의 빛이라면, 뻗어나가는 기운 속에 원하는 세상을 각인시켜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사이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이퍼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이퍼가 없으면 세상을 못 움직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이퍼는 성공의 빛인 것입니다. 에너지 안에서 나오는 빛이 생각의 빛이라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끌어당기는 것은 성공의 빛인 것입니다. 인생은 의식의 빛, 즉 생각의 빛과 성공의 빛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끌어들이는 마음이 세상을 보고 그 본 것을 마음속에 저장한다면, 뻗어나가는 마음은 자신을 움직여 세상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뻗어나가는 마음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인생은 뻗어나가는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흔적을 남기는 건 뻗어나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은 서로 다른 작용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헥사곤 안에 제로 포인트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각인이 되어 성공의 빛이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현실이 바로 신의 능력인 사이퍼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걸 터득하는데 여러분들은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괜히 좀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인생은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스스로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만 하면 뭐예요? 지켜야죠. 스스로 만든 세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세상은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는 이것을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어쨌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건 초과학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초과학적 지혜는 바꾸어 말하면 13세 정도의 정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3살짜리는 받는 대로 그것을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13세 이상 되는 것이 바로 초과학적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살 먹은 아이들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13살 먹은 애들은 좀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초과학적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은 대부분 왕이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좀 똑똑한 왕들이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왕들이 전부 다 별별이 없었어요. 자신의 영토를 지키지 못해. 어느 왕은 자신의 영토, 이 조선이라는 영토를 지키지 못해 한일 합방이라는 굴욕적인 절차를 통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왕 아닌 왕이었던 것입니다. 옷만 왕이었지 인간이 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북이라는 저런 나라 아닌 나라와 함께 존재하며 또 같은 민족이지만 한 곳은 개인이 민족을 거느리고 어딘지 아시겠죠? 또 다른 한 곳은 민족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한쪽은 독재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경제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국민의식이 부족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왜 좋은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왜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을 전 국민이 딱 알면 그건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건 몰라요. 뭐가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좋다는 건지. 여러분들 세계 영화를 한번 쫙 다녀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련이 땅덩어리가 크고 그렇다도 잘 못 살아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가보세요. 뭐 살 게 있나? 살 게 없어요. 왜냐면 잘 살려면은 사이퍼 능력이 나와야 돼요. 자기 영혼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누군가가 내가 먹여줄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뜻한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식이 높아져야지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면 먼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 그와 같은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경제는 무너지고 국력이 상실되어 나라의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 탑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였기 때문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 이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 중요하면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박근혜 씨가 전에 박 대통령이 최소한 이북을 분명히 알고, 왜냐면 아버지 때부터 내내 이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을 분명히 알고 그런 이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뽑았습니다. 나도 박근혜 씨를 찍었어요. 단 경험이 부족한 그녀가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굳이 박근혜 씨가 안 해도 돼요. 예. 단지 이북만 막아주면 돼요. 박근혜 씨는. 오직 하나, 이북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것을 잘해 주었습니다. 잘했어요.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녀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북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왕처럼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박근혜 씨는 나라 지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죄도 없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 통치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게 최고 통치권자의 의무이자 임무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건 최고 통치권자예요.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면 그녀는 또 다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거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예. 어쩌면 이 오늘날의 혼란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은 그녀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당시에 그걸로서 훌륭했어요. 그걸로 끝내야지, 죄 없으니까 다시 대통령 세우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엔 넘어갈지도 몰라요. 아셨죠? 이미 다 보였어요, 약점을. 그러니까 다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또 다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적뿐만 아니라 분열 또한 감당 못할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것을 막기 위해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박근혜 씨도 그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었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분열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파라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지가 우파라야. 우리나라는 원래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나라예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여 분열을 바로 잡고 그 이유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교육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야 비로소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낮이나 밤이나 살기 좋죠. 지금 또 도둑도 별로 없고 강도도 별로 없고 갱도 별로 없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어디 부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의식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이 의식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왔는지도 몰라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적 지혜를 터득해야 할 바로 그런 시기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마음씨 고운 도덕 선생이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자는 정공법과 기공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정공법이라면 그 지키기 위한 기공법 역시 다른 것입니다. 기공법은
정공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위한 무기는 망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면 망합니다. 끝내는 망해요. 그렇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에 서울시장 자리를 스스로 내놓은 오세훈 씨 같은 사람도 정치에서 물러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지키지 못한 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초과학적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지키지 못할 자는 물러나는 것이 초과학적 지혜지 또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미련 떠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물러나야 할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초과학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세훈 씨나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초과학적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13세 이상의 현명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초과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그런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우주를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은.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영토를 건들지만 않으면 결코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성인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주를 건드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영혼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지성인들의 영혼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때 그 분노는 사이퍼가 되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땅에서 아무리 무기 가지고 안 돼요. 그게. 때문에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주가 우주를 지키듯이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주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키는 자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선을 통해 그 세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선을 걸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초과학적 지혜는 이와 같은 우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초과학적 지혜는 그 우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초과학적 지혜예요. 이렇게 우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의 사도 하는 것은 우주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우주의 원칙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힘이 센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우주의 원칙을 지가 넘어가 버려. 자만에 차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또 무솔리니도, 그리고 히틀러도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징기스칸도, 히틀러도 다시 허물어진 것입니다. 아셨죠? 자, 손자병법입니다. 구릉제방, 필척지양, 이유배지, 차병지리, 지지조야. 언덕이나 제방에서는 반드시 그 양지 쪽에 진을 치되 오른쪽으로 등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형을 통해 전쟁을 유리하게 하는 길이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하면 빠져서 일찍 지게 돼요. 오히려 본인의 힘은 아끼고 이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힘으로 싸우는 방법을 갈머리, 그런 걸 갈머리라고 하며, 이렇게 지형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싸움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오는 것이지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우, 수말지, 욕섭자, 대기정야. 상류에서 비가 오면 물거품이 일어나니 부득이 그곳을 건너고자 한다면 수세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큰 강이나 또 큰 내를 건너서 싸우고자 할 때는, 건너려고 할 때는 상류에서, 위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거품이 밑으로 내려온다. 물거품이라는 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갑자기 많은 물이 밑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한다. 예.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막 오고 물이 오는데 그걸 건너갔다가 무리하다가 되면은, 무리하게 건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을 못 이겨요. 그럼 결국 휩쓸려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무리 싸움이라고 해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이 안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안전해야 하며, 또 상황이 불리하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승리는 이렇게 손해가 없이 힘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승리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